비트코인은 이제 걸음마 단계일 뿐인데 끝났다 얘기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거.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을 재밌는 영상 하나로 표현하자면 이 베어마켓이 비트코인 보면서 이제 관짝 들어갔구나, 시즌 종료구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바로 베어마켓이 모가지를 잡히고 그냥 완전히 지금 비트코인이 베어마켓을 잡고 레이저 아이를 쏴버리면서 그냥 관짝으로 베어마켓을 넣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10월 들어서 뒤바뀐 상황이고, 그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꾼 주인공은 누구였냐. 결국에 이번에도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이었고,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무려 2024년 3분기 어닝 컨퍼런스 콜에서 비트코인 그 자체로 하나의 자산 클래스다. 이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는 실제 블랙록의 주주들이나 아니면은 투자자들한테 본인들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포트를 구성할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를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인데, 블랙록의 CEO가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 클래스라고 인정했다. 근데 이대로 시즌이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이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레리 핑크는 추가적으로 덧붙인 게 뭐냐. 비트코인이 미국의 주택시장 전체만큼 커질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발언을 해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 규모는 해봐야 1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 주택시장은 50조 달러가 넘는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앞으로 50배나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레리 핑크는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과장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대로,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공급이 딱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지금처럼 전 세계 모든 기관 투자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50조 달러 이상의 시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시장의 전체 시총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330조,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금 같은 경우도 지금 17조 달러다. 그 얘기는 뭐냐. 비트코인은 이제 걸음마 단계일 뿐인데 끝났다 얘기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이 왜 위대한 혁명인지, 비트코인 시장과 인터넷의 채택의 흐름을 비교한 데이터인데, 오히려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인터넷보다 지금 크립토 채택률이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추세를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정말 이 가상자산이 레리 핑크가 얘기한 것처럼 핵심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메인 자산이 될 날도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짜고 쳤다는 듯이 모건 스탠리조차 비트코인 채굴주 탐색 촉구를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가 최고 투자 책임자들한테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실제 이 권고하는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기회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에 그런 굉장히 에너지나 이런 부분이 떠오를 때 그 비트코인 채굴 산업도 매우 중요한 코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고, 마치 레리 핑크가 컨퍼런스 콜을 한 것과 입을 맞췄다라는 듯이 이런 중대한 발언을 해준 거. 분명히 그들은 이번 조정 동안 굉장히 큰 물량을 매집했을 가능성이 크고, 합법적으로 개미들 손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본인들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큰 판을 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S&P 500의 전체 종목 중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낸 탑 10 주식 순위를 보면 여기에 당당하게 1위에 누가 있습니까?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다. AI의 혁신이라고 불렸던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바로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냈고, 그리고 이 뜻은 뭡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강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과 수요가 이 수익률에 녹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주주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탑 기관 홀더 중에 여기에 대주주 누구 있습니까? 뱅가드부터 블랙록 그리고 모건 스탠리까지 이 월가 금융시장의 가장 큰 거인들이 결국에 스트래티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수익을 봤다라는 거. 결국 그들은 이 시장을 표면적으로는 흔들고 지루하게 끝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더 큰 인프라와 패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 엄청나게 큰 판을 짜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도 레리 핑크 발언 이후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면서 5억 5천만 달러 수준의 엄청난 유입이 들어왔는데 이 수치는 6월 초 이후 최대 규모의 매집이 바로 10월 달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들은 10월부터 4분기가 시즌 종료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왔을까, 아니면 지금부터 옥토버를 시작으로 랠리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왔을까? 당연히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고, 그리고 일간 유입뿐만이 아니라 누적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물량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도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했지만 ETF로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네테이커 볼륨, 실제 시장가 매수의 흐름을 보면 엄청나게 강력한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누군가 강력하게 가격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기관들이 많이 투자하는 비트코인 옵션 거래량이 이번 4분기에 들어서 증가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기관들은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내년까지는 몰라도 올해 4분기는 흐름이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지표는 차트도 온체인 데이터도 아닌 인간 지표가 최고의 지표라고 생각되는데, 마치 이 구글 트렌드가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 16포인트를 갱신한 이 10월 달부터 이런 엄청난 기관들의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하고 가격이 66K까지 급등한 거, 어떻게 보면 이들은 계획적으로 시장을 흔들었을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코어 뉴스가 들렸는데,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잘하면 내년 입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제시한 인물인 해거티 원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할 경우 국방부 장관 혹은 재무부 장관으로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폴리마켓에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 격차는 무려 지금 12% 정도의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대선이 21일밖에 안 남았는데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면서 트럼프가 우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해리스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가상자산 투자 확실성에 대한 제공을 약속했다면서 흑인 유권자 지지율을 겨냥하는 흐름.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상자산 시장에 친화적으로 나가야 얼마나 많은 민심을 얻을 수 있는지 해리스는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본인들 트럼프가의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전격적으로 토큰 세일 한다라고 했고, 벌써 적격 투자자가 10만 명이나 예약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이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엄청난 인기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엄청난 강력한 상승 원동력에는 엄청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와 블랙록의 친화적인 발언도 있었지만, 지금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간 것도 분명 굉장히 큰 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들렸는데, 아랍에미레이트의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인 AED가 UAE 중앙은행으로부터 자체 통화 설립 및 발행을 위한 원칙적인 승인을 획득했다. 지금 세상의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계속 구축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채택이 전 세계로 가속화된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크립토 시장도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코인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더리움도 솔라나도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확장 또한 이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도 우리가 잘 체크해 본다면 시장이 이대로 끝날지, 지금이 시작일지에 대해서 더 명확한 판단이 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1위 은행 도이체 방크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 마켓메이커 키록의 외환 서비스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은행 같은 은행이 가상자산
마켓 메이커한테 외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협력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그리고 결국에 도이치뱅크를 통해서 10개 이상의 통화를 지원하고 외환 수요 결제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여기서도 어떤 거 쓰겠습니까? 당연히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가능성 매우 큰 상황이라는 거. 단순히 가격만 보이면서 숫자 세면서 파동만 카운팅해서는 우리가 그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진짜 본질, 진짜 통찰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만 너무 매몰된 분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 기술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를 보면 단기적으로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리고 이거는 모르더라도 큰 물결이 어떻게 가는지, 시즌이 시작되는 건지 종료되는 건지 그 정도의 판단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살아남에 따라 알트코인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발표한 신규 신탁펀드 상품으로 출시를 고려 중 리스트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이 고려 중이라는 거, 그만큼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프로젝트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탁펀드로 출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목록들을 보면 저는 충분히 중요한 힌트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에이브와 메이커다오, 신세틱스, 유니스왑 이런 전통의 디파이 강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신흥시장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인 베이스 프로토콜의 덱스인 에어로, 그리고 아서이즈가 투자한 ENA, 그리고 인젝티브와 솔라나의 덱스, 주피터, 그리고 만트라, RWA 대장인 온도와 펜들, 그리고 룬까지 이 해당 코인들은 어느 정도 그레이스케일이 검증했다라는 것은 가장 뿌리 깊은 가상자산 시장의 거인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인정한 코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레이어 1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거 단연 누굽니까? 바로 솔라나고, 솔라나의 지금 1일 거래량이 9,100만 건으로 부동의 2위였던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입니까? 그리고 최근 가장 강세를 보였던 내러티브 뭐였습니까? 월간 상승률 순위 1위는 당연히 밈 토큰이고, 그 다음 2위가 AI였다. 그리고 3위가 당당하게 솔라나 생태계가 차지하고 있고, 지금 이 가장 강력한 밈 메타도 거진 솔라나 계열에 있는 밈 코인들이 주도한 상승이었던 밈 코인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러티브에서 솔라나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번 알트 시장의 주인공은 솔라나,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 코인이 될 가능성도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옴에 따라서 AI로도 큰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AI와 솔라나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러티브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6K 전고점을 시도했지만 위에 꼬리를 달고 살짝 눌려주면서 65.6K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강력한 상승에 비해서 나름대로 하방 추세를 잘 유지해주면서 도미넌스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알트코인으로도 자금이 분배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골고루 지금 상승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승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보통 약세 흐름이 끝나고 새로운 강세 파동이 시작될 때 보이는 온체인 특징이 뭡니까?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다시금 비트코인 올랐대 이런 소문을 듣고 포모를 느끼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런 굉장히 긴 약보합 횡보 기간에서 굉장히 크게 줄었던 신규 투자자들이 다시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 과거의 어떤 모습과 비슷합니까? 과거에 바닥을 다지고 새로운 상승을 출발하기 전에 신규 투자자들이 급증한 패턴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기 홀더들이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패닉셀에서 다시금 조금씩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단기 홀더들도 다시금 시장에 돌아오고 비트코인 다시 상승하나 하면서 포지션을 변경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어쨌든 단기적인 추세 반전의 힌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본질적으로 상승하고 제대로 된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가려면 결국에 현물 거래량이 급증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패턴을 보였습니까? 바로 10월 14일부터 엄청난 현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시장을 올렸던 것은 선물에
미결제 약정이 억지로 끌어올렸다라기보다는 현물 거래소에서 엄청난 유입이 들어오면서 진짜 중장기적인 뷰를 보고 현물로 매수하는 매수 수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현물 매수 수요에 추가적으로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도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현물 선물할 것 없이 엄청난 유동성과 매수세가 크립토 시장으로 다시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정말 10월은 업토버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더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은 지금 66K의 저항을 맞고 살짝 차익 매물이 실현되고 있지만, 이전 고점이자 쌍바닥의 넥라인 구간인 64.4K 구간 위로만 리테스트를 잘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금 가장 중요한 최종 2차 불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확장세기 상단을 시도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 매크로 데이터로 인해서 약간의 눌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64.4K만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금 66K 돌파를 시도해줄 수 있는 흐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지지 64.4K를 깬다라고 해도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장대양봉을 만들어줬던 이 장대양봉 시가와, 그리고 이 시가와 마주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 역할하는 보라색 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만 잘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금 재차 상승 파동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좋은 차트적 흐름도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파이어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가 아주 강력한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고, 보라 고래들도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매수세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단으로는 60K의 강력한 매물대가 위치를 하고 있고, 상단으로는 66K와 68K의 매도벽이 위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매도벽이 아닌 만큼 충분히 지금처럼 ETF 수요와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 수요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강력하게 돌파해 줄 수 있는 좋은 매물대 상태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을 뭡니까? 블랙로크한테 여러분들 비트코인 힘들게 손에 피 철철 흘리면서 들고 왔던 거, 가격 안 오른다고 지루하다고 함부로 먹이 주지 마십시오. 얘네들은 결국에 더 크게 배를 채울 것이고, 이들이 시장에 진입한 것은 고작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0개월 동안 재미 보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사이클을 보고 이 시장을 삼키겠다라고 들어온 고래들입니다. 그 고래들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중심을 잘 잡고 배에 힘 딱 주시고, 풀리더라도 다시 힘 주시고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도 시황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